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제 2절 보시면 부동산 속성입니다. 자, 속성은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출표를 보시면서 자,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기출표를 볼까요? 기출표를 보시면 자, 1편 총론 파트에서 목차가 4번이죠. 4번 보게 되면 부동산 속성 본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까만 세모가 자, 부동산 본질이 9회 때 한 문제 나왔고, 두 번째 사회성과 공공성 10회 때 한 문제, 접근성이 7회, 11회, 13회 세 문제 나왔고요. 거래 개념 1회 때 한 문제, 공간성이 자, 5번 나왔죠. 환경성 3번 나왔고요. 인건적의 수명사이클이 6번 나왔고요. 토지자본 한 문제 나왔고요. 자, 요거 보시면서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출제된 것들이 거의가 뭐지? 15회 이전. 한마디로 말하면 구닥다리 문제가 돼요. 자, 기억나시죠? 우리 시험은 15회 시험을 기준으로 이전의 문제는 구닥다리 문제, 옛날 문제가 돼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자 말입니다. 그래서 속성은 대부분 거의 뭐 80, 90%가 90%가 이전에 다 나왔잖아요. 이후에 나온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성 파트는 거의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는요, 제가 매달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빈도가 너무너무 약하니까요. 그래서 속성 파트는요, 오늘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부터 또 설명 안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만 설명하고 설명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오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성은요, 교재는 36페이지가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뒷페이지 나와있죠? 부동산의 속성입니다. 또는 본질입니다. 자, 거기에 속성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공간성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성이 되고요. 세 번째가 위치성입니다. 네 번째가 환경성. 마지막으로 자산성입니다. 자, 아주 옛날에 그 성인들 있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공자가 기원전 그 시대에 아마 노나라 사람이죠. 저는 이제 공자, 맹자하게 되면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자꾸 하시는데요. 그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 씨 있죠. 그분 소설이 정말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최인호. 이분 소설 중에서 특히 상도. 그 상 임상옥이던가요? 예. 이 책 3권짜리 보고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본 것이 바로 이제 소설 공자, 소설 맹자가 있어요. 공자와 맹자를 어떻게 소설을 풀었을까? 예. 읽어보니까 역시 뭐 참 쉽게 그 철학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 공자를 보게 되면요, 제 기억으로는 이 공자가요, 키가 엄청 컸거든요. 키가요. 엄청 컸습니다. 키가요, 거십이에요. 공자 키가요, 2m가 넘는데. 거의 뭐, 엄청나죠, 그냥. 엄청난 키입니다. 거구이 거구. 그 큰 거구가 그 시대의 성인,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공자는 큰 키를 가졌습니다. 2m가 넘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 당시에 몸이 한 군데가 안 좋았어요.
어디가 나빴을까요? 바로 장이 아니고 위가 되게 나빴대요. 요거는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공자가 위가 되게 나빴는데 맨날 위가 아파. 맨날 위가 아프니까 공자는 위환자지. 공자는 위환자죠. 공자는 위환자다, 암기껏. 그래서 공자는 위환자다. 공자 위환자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네모가 5개 나오잖아요. 바로 암기가 되어버립니다. 공자 위환자 암기껏 해서 속성하게 되면 공자 위환자 5가지인데요. 5가지. 5가지인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면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특히 공간성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위치성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환경성. 그래서 공자 위환자 중에서 공간, 위치, 환경만 공부하고 끝!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잠시 책을 볼까요? 자, 교지를 보시면요. 자, 먼저 36페이지 1번 자연성 나왔죠? 요거 자연성. 자연성은요. 괄호 1번, 2번, 3번, 4번 설명 X하고요.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요. 보지 마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뭘 보느냐? 지금부터 강의 노트만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그럼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 2번이죠. 자연성에서는 표가 나오잖아요. 표. 자, 표가 뭡니까? 왼쪽은 현장 자원, 오른쪽은요 상품 자원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 바로 위에 보니까 친절하게 손가락 표시.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279페이지. 자, 교재표 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 폈습니까? 자, 279페이지 보니까 바로 왼쪽 페이지 있죠.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보게 되면 가운데 표가 있죠. 자, 표를 보니까 표가 뭐죠? 왼쪽은 현장 자원, 오른쪽은 상품 자원. 자, 요 내용을 공부합니다. 요 내용.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입니다. 그러면 현장 자원이 뭐냐? 얘는요, 한마디로 보존 목적이다. 상품 자원은요, 개발 목적입니다. 현장 자원은요, 보존 목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군데군데 녹지공간 많잖아요. 녹지공간. 또는 한라산, 설악산, 속리산, 아름다운 경치 모두가 보존 목적 현장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요. 우리나라죠. 우리 국토. 그러면 얘가 전 국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부정성.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데 이 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국토는 유한한데 국토는 계속 개발되고 있죠. 개발된다. 앞으로 이제 자, 개발 목적 국토가 점점 개발된다면 개발되는 만큼 이 공간은 적어지겠네. 그렇잖아요. 개발되는 만큼 이 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앞으로 10년 뒤 개발되겠지. 50년 뒤 더 개발되겠지. 100년 뒤 엄청 개발 많이 될 겁니다. 만약 100년 되려면 국토는 엄청 개발되고 얘는요 대부족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 100년 후라면 자 너무나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100년 뒤에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나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갈수록 국토가 개발되는 만큼 얘는 부족하지. 부족하다 갈수록 희소 가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현장 자원은요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결정의 비가역성 또는 결정의 불가역성이다. 결정의 비가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다. 자 여기서 학교론에서 비가역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얘는요 쉬운 말로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자, 이 녹지 공간이 이렇게 개발되잖아요. 한번 개발된 땅은 결코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개발로 결정되면 원래대로 결코 돌아오지가 않는다. 개발된 땅은 돌이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녹지 공간, 한라산, 설악산 이런 현장자는요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가 잘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장에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시장에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성격이죠? 공공재.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런 현장장, 아름다운 녹지 공간은요 부족하지 공재의 성격이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보존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장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죠. 다음에 상품 자원은요 개발된 땅이다. 개발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개발의 성격이다. 그래서 1번 나와 있죠. 1번 보게 되면 자 1번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요 쉬운 말로 환경 친화적 개발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입니다. 요즘 개발은요 함부로 환경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파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게 되면요 자 항상 환경과 적절히 조화 있는 개발, 조화 있는 개발 이가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개발의 흐름이다. 그래서 환경을 절대 무분별하게 파괴시키지 말자. 이런 개발이 이제 범세계적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보게 되면 37페이지죠. 37페이지. 자, 목차 2번 공간성. 공간성 나왔죠. 공자비 반자 공간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공간성은요 1번 의를 보시면요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3차원 공간 밑줄. 같은 말로 입체 공간이고요. 단어 3개 밑줄입니다.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밑줄. 그래서 이제 공간은 뭐지? 3차원 공간.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볼까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간성에서는요. 역시 바로 밑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약간의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잖아요. 자, 그림을요.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표면인데, 자, 어떤 사람이 한 필지, 요 땅을 삽니다. 요 땅을 사게 되면 바로 지표 공간 치더라도 지표권입니다. 나아가서는 공중 공간 치더라도 공중권입니다. 아래로 지하 공간에서 지하권도 치더갑니다. 모두가 어떤 공간? 삼찬 공간. 유의할 점은요, 이때 일정한 범위까지죠. 이렇게. 이 일정한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 민법은요, 이것을 정당한 이익이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 사항 하에까지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그러면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아주 높은 하늘에 이렇게 자,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이 공간은 내 거니까 지나가지 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까지 이 공간이 바로 사적 작업이죠. 사적 공중권. 벗어나면 공적 공중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권도요, 요 범위까지가 사적 지하권. 벗어나면 공적 지하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요 범위까지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대요. 이때 구체적인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요, 민법, 법조문을 전부 다 풀어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통념이 있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판례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률 규정이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간의 범위, 삼정관의 범위는 바로 정당의 범위에서 그 사항에 미친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요, 책을 보고 확인해요. 책을 보시면요. 37페이지. 37페이지. 그럼 2번 보게 되면 2번 보게 되면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 현상인데요. 동그라미 2번이 있죠. 2번 보게 되면 자, 2번은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에 미친다. 이대로 나왔습니다. 자, 3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도시지역은 건물의 고층화 등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밑줄 하세요. 개발권 양도제, 약으로 TDR 제도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어떤 활용 방안? 공중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공간 활용 방안은 뭐가 있죠?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자, 참고로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얘는요, 아마 지난 1월 1일 과정 들으신 분들은요, 별도로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152페이지를 펴봐 주시면요, 아마 메모가 좀 되어 있을 겁니다. TDR 제도.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따로 2월달 수업할 적에 너덜너덜 허름한 서울신문 갖고 와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개발권 양도제 TDR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반복합니다. TDR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무슨 공간? 공중 공간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지하 공간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네, 이것만 속지 마세요. 이렇게 버리면서 지하 공간과 관계된다? X 틀린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렇게 구별하시고. 자, 이제부터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자. 하나씩. 그래서 그리고 3번. 자, 공간에 범위하게 되면요, 이제 박스 그림이 요거잖아. 박스 그림. 그래서 이제 1번 지표권, 다음 페이지 2번
지하권, 3번 공중권.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1번요. 지표권 하게 되면요. 칠판 볼까요? 얘가 지표죠, 지표. 자, 지표하니까 지표상에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물.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지표상에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물이 흘러가니까 물과 관련된 개념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유역주의. 두 번째가 선형주의가 나와요.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다.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중용 아니니까요. 그럼 첫 번째, 유역주의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대체로 물이 흔하죠. 물이 흔하다.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이 흔하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물이 흔한 지역이다. 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요, 물이 흔한 지역이니까 누구나 물을 골고루 쓰세요. 골고루. 골고루 사용하세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반대로 선용주는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귀한 지역이다. 예를 들면 사막을 또 이제 사막. 사막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에 오아시스 있죠. 누가 먼저 씁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선용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다만 유역주의 얘가 우리나라 민법이다. 얘가 우리 민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37페이지에. 자동화 1번 지표권은요. 니은문 보시면 물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유역주의와 선형주의죠.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가세요. 한 장 넘어가서 박스. 자, 박스 보시면 자, 첫 번째 유역주의는 첫 번째 줄 물이 흔한 서변지역 밑줄. 물이 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누구나 골고루 사용 밑줄. 골고루 쓸 수가 있죠. 얘가 유역주의고 우리 민법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선형주의는요. 주로 밑줄입니다. 물이 귀한 건조지역 밑줄. 물이 귀하니까요. 또 밑줄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독점해서 물을 사용 밑줄. 선착순이죠. 먼저 온 사람이 쓴대요.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메모가 더 되어 있어. 메모가 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책은 이제 빠져 있거든요. 다른 책들은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유역지의 소유권 범위가 나와요. 자, 유역지의 소유권 범위.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항행 불가능이다. 두 번째는요, 항행 가능입니다. 두 가지. 이 말이 뭐냐? 쉬운 겁니다. 항행이 불가능하다. 배가 다닐 수가 없대. 항행이 가능하다. 배가 다닐 수 있대.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 그림. 자,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이때 갑의 땅이 있어요. 을의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는 유역지, 주변 땅이잖아요. 각각 을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 유역지 소유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 첫 번째, 항행이 불가능하면 배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배가 다닐 수가 없다면요. 당연히 하천은 커요? 작아요? 작아야지. 작아야지. 배가 다닐 수가 없다면요. 수심이 깊다? 얕다? 얕다. 따라서 배가 다닐 수가 없으면요. 하천은 작고 수심도 얕다. 이럴 때는 사이좋게 반반씩 가져가자. 반반씩. 이렇게. 반반씩 가져가자. 그래서 물에 어디까지
물의 중앙까지요. 반반씩 가져가면 돼요. 두 번째, 확인이 가능하다. 배가 다닐 수 있대요. 배가 다닐 수 있으면요. 또 하천은 커요? 작아요? 크지. 배가 다닐 수 있으면요. 수심은 깊다? 얕다? 깊지. 그러니까 배가 다닐 수 있으면요. 하천은 크고 수심도 깊어요. 이럴 때 이제 갑과 을의 땅이 있다. 배가 다닌다면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할 수 있도록 하면요, 얘는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물가에까지. 물가에까지 가. 정확히 말하면 가장자리죠. 그러니까 물가를 말해요. 가에까지. 그래서 물 가장자리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요거. 배가 다니면요. 얘는 뭘로 하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 공공소유죠. 공공소유로 인정해야지 배가 다닐 수가 있잖아요. 되시겠죠? 여기 한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지표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교재를 보시면 이제 2번 넘어가죠. 38페이지 2번. 지하권. 자, 지하권은요.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지하권. 지하공간이죠. 지하권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 딱 두 가지 말이야. 두 가지.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요. 딱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얘는 과거에는 잘 나왔습니다. 요즘은 안 나와서 그렇지. 첫 번째.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강물입니다. 미채굴 강물. 두 번째는요, 한계신도.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 자, 지하에 미채굴 강물이 있대.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 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설 수가 있죠. 사적 지하권이니까. 사적 지하권. 그래서, 나의 공간인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이게 뭐죠? 지하수 또는 온천수.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가면 이걸 끌어올려 가지고 얼마든지 온천 만들면 돼요. 즉 내게 된대 말입니다. 지하수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에 묻힌 광물 어떤 게 있죠? 자, 이 공간에 어마어마한 이만큼 어마어마한 금맥이 묻히대. 금광입니다. 금맥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나의 공간이잖아요. 또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이 되었다. 전부 다 미채굴 광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은 강의 노트 나와 있죠. 소유권의 효력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볼까요? 나와 있네. 소유권의 효력 가력. 바로 X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설령 나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강물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내 게 아니지만은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내 땅인데 내 공간에 이렇게 금이 묻혀 있대. 이때는 내게 돼요. 미국에서는 얘는요, 소유권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다 말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인정 못합니다. 두 번째, 한계심도. 한계심도가 뭐냐? 정확히 말하면요, 지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를 말해요. 다시 그림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사적 지하권,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지하 이용에 지장이 없잖아. 이만큼이 바로 한계심도. 개인이 이만큼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얘가 바로 한계심도예요. 한계심도. 그럼 이 한계심도는요, 특히 서울시 경우는 지하철이 많잖아. 지하철이. 그럼 지하철은 이제 지하 공사를 하겠지.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자, 만약
서울시 지하주례가요. 만약 이 땅이 만약 고층시가지라면 지하영은요 개인이 얼마까지? 40m. 그래서 한계신도는요 40m까지 인정이 돼요. 40m. 그래서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이다, 농진지다 전부 다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만약 고층시가지라면 몇 미터까지? 40m까지 한계신도가 인정이 됩니다. 이럴 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한계신도는 어떤 개념이다? 땡땡.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보상 관련. 이렇게 나와요.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보상. 얘가 뭐냐? 자, 고층시가지에서 40m까지 이용하시는데 만약 서울시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합니다. 문제가 커져. 지하철 공사를 이렇게 통과한대. 하면 교회 이용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한계신도 범위 내에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지장을 주는 만큼 보상하는 데서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괄호 나와 있죠. 한계신도 범위 내에서는 보상하자. 그러면 거꾸로 범위 밖이야. 범위 밖이잖아요. 범위 밖에서 이렇게 공사업을 하게 되면 개념에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고층시가는 몇 미터? 40m까지 자, 한계신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범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장을 주니까 보상하자. 보상 관련 개념입니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죠. GTX. 자, GTX가 이 한계신도를 다 피해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잘 확인하시면 이 GTX가 깊이가 몇 미터? 최소 47m부터 출발돼요. 47m. 그리고 50m입니다. 그러니까 40m 다 더 깊게 파려보니까 보상과 관계됐는데 보상과 거리가 멀잖아요. 한계신도 다 고려한 깊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권 하게 되면 미체로 광물 한계신도만 보시면 돼요. 교재 보고 확인해보면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38페이지. 38페이지. 동암 2번 지하권은요. 자, 니은번 봅니다. 나라마다 지하권은 소유권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만 인정한대요.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밑줄입니다. 우리나라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디귿번요. 서울시 지하보상 조례에서는 자, 토지 용도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신도 이내 밑줄. 한계신도 이내라면요, 한 줄 내려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상 동간에 따라서 한계신도는 보상 관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공간성은 어떤 공간? 3차원 공간. 그래서 지표에서는 뭐지? 물이 흘러간다. 우리 민법은 위협주의다. 정도 확인하시고. 지하권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광물은요,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계신도는요, 요 범위에서는 보상을 한다. 보상 관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정하게 되면요, 개발권 양도제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관련 개념이지, 지하공간 하면 틀린 말입니다. 공중공간 관련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위치 나왔죠? 위치상, 위치. 자, 위치는요. 그리고 1번 보게 되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나와요.
여기까지도 딱 지문이 한 번쯤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치하게 되면 위치. 여러분께서는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위치가 3번입니까? 3번 위치성 하면서 참고표를 보니까 나와 있죠.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자, 위치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두 가지겠다. 그러면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라고 불러요. 다음에 상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절대적 위치는 불변 고정이죠. 불변 또는 고정이다. 반면에 상대적 위치는 이런 변화하죠. 자,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적 위치는 고정이다. 못 움직인대. 그러니까 얘는 뭐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 특성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얘가 바로 주변 이용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원도 그 정선 아시죠? 정선. 뭐가 유명하죠? 예, 카지노. 자, 이렇게 강원도에 자, 정선이 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은 가봤는데 카지노는 못 가봤어요. 자, 정선이 있다. 그러면 강원도 정선 이 도시는요 절대로 못 움직인다. 얘가 뭐죠? 절대적 위치.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화가 된다. 자, 정선의 변화 과정을 볼까요? 어떤 위치가 경제적 위치가요. 처음에 몇십 년 전에요. 정선은 뭐였죠? 바로 탄광도시죠. 석탄 캐잖아요. 석탄. 탄광도시다. 석탄을 자꾸 캐고 캐다 보니까 나중에 바닥이 나버려. 그러니까 뭐죠? 폐광. 다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얘가 어느 순간 뭘로 부활하더라? 정선 카지노. 도박도시. 카지노. 그러니까 이제 탄광도시에서 폐광되고 지금은 그 유명한 카지노에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잖아. 얘가 뭡니까? 주변 이용성이 달라지고 있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변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상대적 위치는 왜 변합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주변 이용성 때문에 변하더라. 그러면 이제 위치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뭐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둘 중에서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쉽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39페이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교재에서 괄호 2번 보게 되면요, 위치와 접근성이다. 위치와 접근성이죠.
자, 그러면요. 위치와 접근성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실무를 하는데 이 아파트는요, 이 부동산은요, 위치가 좋습니다 하는 말이나 이 아파트, 부동산은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 좀 더 이 말이 듣기가 더 고상하잖아요. 예. 우리 시험은요, 이 접근성, 이 단어가 나온다면 잘 물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지금부터 이해하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교재 3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접근성이란 첫 줄 밑줄 아세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 밑줄. 얘가 접근성 개념입니다. 그럼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접근성. 접근성 개념이 뭐냐? 땡땡.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메모되어 있죠.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가는 적은 것이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요거 있죠? 요거. 손가락표. 그림. 그러니까 손가락표 나옵니다. 요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집이 있어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 있어요. 1km 떨어졌다. 1km. 1km. 여기에 대형마트. A마트가 있다. A마트가 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2km가 떨어졌어요. 2km. 2km 떨어졌다. 대형마트가 있다. B마트가 있어요. 그림이 쉽죠? 자, 이 그림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마트와 B마트 그림 보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접근성이 좋을까요? A와 B 어느 쪽이 더 접근성이 좋을까요?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답이 나오죠. 둘 중에서 답은 A다. 다들 A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A 하시면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A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A가 가까운데 왜 접근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없지? 자, 지금 이 그림은요. 단순하게 하나만 강조하잖아. 뭐? A는 1km고 B는 2km잖아. 뭐만 따져? 이거 거리만. 거리만 A마트는 거리만 가까이 거리만. 접근성은요. 거리뿐만 아니고 시간적, 경제적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꼭 A가 접근성이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다만 A는 거리만 가깝지. 거리만 가까우면 바로 가깝다. 근접에 있다. 건접성. A는 거리만 가깝다. 접근성이 아니고요. 근접에 있다. 건접성입니다. 건접성, 거리만 가까운 건접성은 A가 당연히 우세하겠지. 그래서 A마트가 접근성을 알기는 아직까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까요?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차를 몰고 A마트 갑니다. 가깝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A마트로 가는데 얘는
2차선. 2차선. 왔다리 갔다리. 차선이 좁아요. 또 도로도 오래됐고. 예. 그러면 차가 밀리겠죠. 뿐만 아니라 주말이니까 온갖 차가 전부 다 모이다니까 무슨 내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온통 내거리야. 신호등. 차가요. 갔다가 밀리고 계속 밀리고 신호를 몇 번 봐야 된다. 정차되고 막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A마트 가는데 걷는 것보다 느려. 얼마 걸려? 1시간. 1시간 걸려. 가다가 열받아 뒤집니다. 그런데 B마트는요. 도로가 뻥 뚫렸네. 몇 차선? 8차선. 예. 이것도 없어. 신호등도 없습니다. 논스톱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얼마 걸려? 5분도 안 걸려. 예. 핸들만 잡다 금방 가거든요. 몇 분 걸려? 3분밖에 안 걸려. 금방 갑니다. 답이 나왔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A마트 갈래요? B마트 갈래요? 예, 이때는 누구든지 B마트를 간다. 왜? 시간이 잘못되고 오히려 거리만 좀 멀 뿐이지 다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누구든지 B마트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둘 중에서는 B마트가 접근성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접근성은요.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모든 것들을 참작해서 우세하다, 열시하다 판단합니다. 접근성 아시겠죠? 네, 접근성.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강의노트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집니다. OX.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이런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보통 문장은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가격은 높아진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말인데 만약 이 문장에서 예를 볼까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높아진다. 반드시. 반드시 높아진다. 반드시가 들어가면 X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가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반드시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왜?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O가 되고 반드시 틀린 말이다. 요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39페이지. 2번, 접근성 개념 봤고요. 3번, 접근성의 특성. 기억번, 접근의 대상물을 보게 되면요.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일반적으로, 나왔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맞는 말이죠. 반드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높아진다 틀린 말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맞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은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리을번 보시면요. 용도와 접근성에서 10번 정도 가볍게 확인. 10번 보게 되면 자,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은 접근성이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떻게 씁니까? 요양원, 기도원, 또 화장터. 집안에 큰일이 자주 안 생기잖아요. 근데 자, 한 번씩 가끔 큰일이 터져버리면 화장터건 기도원이건 아무리 멀어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멀어도 찾아간다. 접근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강한 흡인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흡인력이 있다. 독점력이 있다. 뭡니까? 서울역이죠. KTX 타려면요.
서울역 무조건 가야 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때는 서울역은 적어서 안 따지는 거예요. 관광지. 특히 우리나라는요. 제주도.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예. 유명한 뭐지? 관광지로서 독점역이 있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갈 사람은 간대 말입니다. 접근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치성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성. 자, 환경성은요. 책을 보게 되면 40페이지 있죠. 그리고 1번, 2번, 3번. 또 41페이지 큰 박스. 전부 다 X.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뭘 보느냐? 환경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환경성 하게 되면 환경성.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죠? 화살표.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 자, 예를 들면 저희 학원이 주안역이죠. 주안역세권. 자, 우리 학원에 있는 이 주안 이 상권, 이 지역은요. 10년 전 주안과 현재 주안과 10년 후 주안은 늘 변화하지. 항상 지역은 10년 전이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늘 변화하지.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합니까? 얘가 바로 인근지역의 변화 단계를 가리키고,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손가락표 뭐지? 교재 몇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뭘 보자? 우리 교재 346페이지에 인근지역의 변화 단계, 환경이 변화하는데 얘를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자, 교재 346페이지를 찾아갑니다. 346페이지예요. 자, 편의과 346페이지 맨 밑에 괄호 4번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또는 수명 사이클이죠. 그래서 얘가 늘 변화한대요. 그래서 환경성, 인근지역의 변화 단계, 이 단계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